근데 제가 궁금한 게 대만은 생활이 어떻게 진행돼요? 시골에도 그럼 이렇게 막 포장도로도 있고 신기하다. 저 북한은 5살 때 중국으로 가가지고 한 달 정도 이제 생활을 하다가 중국에서 다시 강제 북송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빠 엄마는 교도소를 이제 6년 동안 가게 됐거든요. 그렇게 아빠 엄마가 교도소를 가시고 저는 친할머니랑 생활을 하는 당시였는데 대신 학교를 못 갔어요. 그럼 학교를 못 갔다는 게 뭐? 못 갔다는 게 뭐예요? 이제 학교를 못 갔다는 게 아예 가본 적이 없단 네, 말이에요?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할머니가 경제적인 뒷바라지는 안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도 생활하기가 힘들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필요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오히려 좋겠다 해가지고 아예 고등학교도 못 다니고 소학교도 못 다니고 그래서 그럼 초등학교도 안 다니고? 네, 소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한 번도 못 다녀봤어요. 너무 충격적인 일이네. 경제적으로 좀 힘들거나 안 되는 자녀들은 그냥 좀 철들면 공부해서 뭐해 그냥 먹고 살아야지 그냥 돈 벌어야지 그냥 이러면서 그냥 또 학교를 안 나가는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이제 학교를 그렇게 안 다니는 친구들도 많아요. 사회적으로 낙인 같은 게 너무 중요했어요. 그래가지고 가족도주한 저희 집은 그냥 나라를 배반한 이제 배신자 이제 그냥 역적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저한테 배신자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놀림을 받다 보니까 학교를 못 가게 된 거예요. 유치원에 가면 유치원에 가서도 한 친구가 배신자의 자식이야 막 자녀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소문이 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왕따라고 하는 것처럼 거기 가서 어떻게 내가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용기가 안 나서 유치원은 못 갔고 학교를 가야 되는데 방금 그게 유치원 얘기였어요? 네, 유치원 어린 친구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유치원 때 그런 개념이 있어가지고 네. 와 나는 좀 크고 나서 얘기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유치원 때 거의 5살, 6살 되면 그러니까 어른들이 하는 말을 대받아 하기 때문에 야 그러면 배반자의 자식 아니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치원 애들이 그렇게 해서 못 가게 됐고 근데 생활을 해야 되다 보니까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돈을 벌어야 먹고 살 수 있는데 제가 돈 벌 수 있는 게 약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가서 약초를 캐다가 집에 와서 약초를 팔 수 있게 또 손질을 해야 돼, 깨끗하게. 흙도 다 털어야 되고 집에 와서 손질해서 시장에 내다가 팔아서 그 돈으로 또 쌀 사서 먹고 살고 그냥 이러다 보니까 약초를 한 1년 정도를 캤던 거죠. 산에 가서 약초를 캐서 그걸 시장에서 팔았다. 네. 그렇게 살 수도 있구나. 그게 몇 살 때예요? 예, 15살? 15살 때 네. 약초 캐서 생활을 했다. 와 진짜. 궁금한 게 겨울에 쓰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렇죠. 겨울에는 땅이 오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대신 겨울에는 산에서 이제 나무 해가지고 북한 아직 나무를 떼거든요. 네. 나무를 직접 하셨어요? 네, 나무도 해봤어요. 이제, 왜냐면 겨울에는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벌 수 있는 게 나무밖에 없어갖고 나무도 해서 이제 요만큼씩 장작을 이제 썰어요. 이제 썰어서 뗄 수 있게 째겨가지고 막 50kg씩 막 들어가는 그런 자루가 이렇게 전혀 큰 게 있어요. 이제 그런 자루에 이제 나무를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요. 쌓아가지고 한 마디씩. 15살 때. 네, 진짜 신기하죠. 나무. 생존력이 엄청나신데요, 그러면? 근데 아마 북한에다 데려다 놓으시면은 아마 하실 거예요.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못하는 짓이 없어요. 한국은 남성분들이 배 나오면 진짜 먹기 싫잖아요. 근데 북한은 남성분들이 배가 나오면 부의 상징이라요. 그러니까 저 집은 잘 사는지. 네, 잘 먹어서, 잘 먹어가지고 배가 나온다 해가지고 부의 상징이라 해갖고 배 나왔다 하면 생활이 괜찮나 보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런 우스갯소리도 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대만은 생활이 어떻게 진행돼요? 시골에도 그러면 이렇게 막 포장도로도 있고 포장도로가 없는 곳은 없을걸요? 거의? 신기하다. 저 북한은 그렇게 시골까지는 포장도로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냥 시내 그런 지역만 포장도로가 있고 그냥 땅이 이제 흙이에요, 흙. 사람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다니고 차가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비 오고 막 그러면서 다재진 도로여가지고 차가 한번 지나가면 먼지 뒤집어 써가지고 머리가 하얗게 되고 북한 사람들은 분을 안 발라도 된다. 이제 도로에 나가 있으면 먼지 이제 뒤집어 쓰게 되면 분을 안 발라도 된다 막 이럴 정도로 그런 차이가 좀 있네요. 이제.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먼저 중국으로 가셨는데 그러면 왜 바로 같이 안 가시고 남아 계셨어요? 2015년에 엄마가 한국에 왔으니까 빨리 와라라고 했는데 할머니가 너무 아프신 거예요. 몸 가늠을 할 수가 없는 정도였어요. 소변도 다 제가 이제 받아내고 아무것도 못 드시고 그냥 주사만 막아주면서 그냥 숨만 쉴 수 있는 그런 혼수 상태. 그냥 혼수 상태라고 해야 돼. 3개월 동안 이 안에 장기들을 하나도 움직이지 못한 상태를 3개월 누워 있으니까 안에서 이렇게 썩는 거예요. 그 썩은 물이 이제 다 밑으로 이제 배출이 되는 거예요. 3개월 동안 할머니를 그렇게 소변 그런 관리를 하다가 3개월 만에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고 장례 치른 다음에 이제는 북한에 진짜 혼자 남았으니까 엄마한테 빨리 가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2019년에 딱 브로커랑 연결이 돼가지고 한국에 그때 온 거죠. 어렸을 때부터 이제 키워주셨으니까. 네, 그리고 또 가족이랑 헤어지거나 아니면 혼자 남아있는 게 너무 저도 슬픈 거예요. 왜냐면 혼자 계속해서 아빠도 교수 갔다가 나오셔가지고 나도 이젠 아빠가 있네라고 했는데 또 돌아가시고 또 엄마가 와가지고 너 엄마랑 같이 생활할 수 있네라고 좋아서 다녔는데 또 한 달 만에 헤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누군가가 떠나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억 때문에 그냥 할머니를 그냥 버리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방금 이런 게 이제 병원이 아니라 그냥 집에서 그쵸, 그냥 가정집에서 그냥 주사는 상시적으로 이제 꽂고 있고 병원이 아니라 그냥 이런 가정집에서 이제 아프면 주사 맞고 하는 그런 분이 오셔가지고 주사를 계속 놔주시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송미님이 나와주셔가지고 북한에서의 생활과 그리고 대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배우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도 엄청 말을 밝게 잘해주시고 되게 자세하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진짜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